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선생님, 네 3월은 무슨 시즌이죠? 입학 시즌. 새학기 시즌이죠. 그럼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에 처음 등원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이 기간이 가장 지인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 기간. 왜? 이런저런 이제 기관에 또 처음 보내니까 또 이런저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맞나? 그리고 굉장히 사소하지만 이때는 모든 게 걱정되는 시기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사소한 질문들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옵션 얘기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콘텐츠를 만들었고, 네.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운을 벗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수다 떨리면 가운 벗고 수다 떨어라.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옆집 언니 느낌으로, 또 학부모. 네, 선배 학부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관에 첫 보낼 때 고민되는 사항들에 대한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그렇죠. 질문 탑 10.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애 셋을 어린이집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그러니까. 유치원, 그러실 것 초등학교 같아요. 보냈잖아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셋 다 다른 어린이집을 갔어. 놀이학교도 갔어 심지어.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네. 또 이런 네, 거 네. 경험을 살려가지고 좋아요.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질문. 아이가 어린이집에 재미없다고 가기 싫어하네요. 보내지 말까요? 가야지. 다양한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재미없어 한다는 이유로 보내지 않을 이유는 없죠. 지금은 어린이집 적응 기간 초기 3, 4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너무 재밌어 하는 애들 있겠죠. 또 있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있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는 애들이 더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래 그런 거야 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확인해보고 이게 뭐 재미가 없다는 게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게 너무 지속되는지 그게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네,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편하라고 어린이집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안 보내는 게 맞나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보호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할 게 여러 어. 개 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떤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보이셨나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 거야. 또 이제 뒤 질문 보면 저 편하라고 어린이집 보내는 것 같아서. 왜 부모님들은 특히 엄마는 응. 왜 죄책감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제 질문에서 느껴지잖아요. 딱 엄마가 아이를 보내는 게 좀 불편하구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분리불안이 있다 막 이런 농담 맞아요. 반 농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첫 어린이집에 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어린이는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 심지어 어린이집이 재밌다고 하는 애들도 스트레스는 받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거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발달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스트레스는 필요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아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속이 되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도 넘어지잖아요. 그럼 애가 스트레스 받겠죠. 맞죠. 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걷지 못하게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집에선 내가 익숙한 공간이었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맞춤형으로 해주다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막 울고 선생님은 나만 봐주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랑은 다르죠. 엄마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잠깐 이렇게 쉬면서 애가 어린이집에 다녀오면은 또 더 좋은 모습을 육아를 할 수 있잖아요. 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워킹맘에서 전업맘으로 바뀌었잖아요. 시간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 너무 빨리 시간 막 진짜 힘들어. 잠깐 이러고 눈 붙이면 네. 금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맞아요. 네. 세 번째 질문. 우리 아이는 첫 유치원인데 뒤도 안 돌아보고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약간 서운했어요. 그동안 저랑 있었던 게 재미없었던 걸까요? 정말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선생님이 딱 내리잖아 그 버스에서. 그러면 선생님 이러면서 맞아. 엄마한테 뭐 인사하고 뭐가 없어. 그 선생님이 더 무안해가지고 엄마가 안녕하네 이러면은 이렇게 보고 가버리는 근데 거지. 이 질문도 이 엄마의 왠지 모를 이런 미안함과 건드렸어. 죄책감인 거야. 건드렸어. 애가 잘 가네? 저기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애가 잘 가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못 놀아줬나? 뭔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왜 이러지? 이 질문은 적응 못하거나 분리불안 심한 부모님이 봤으면 자랑하는 거냐, 너 뭐 하는 거냐, 그쵸.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이런 고민도 하실 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저도 했어요 심지어. 아 진짜? 첫째 때는. 근데- 둘째 때부터는 응. 땡큐. 어떤 아이들이 이러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좋아하는 아이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걸 애들이 또 되게 좋아해요.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적응한다고 그래요. 애들이 버스를 타고 모르는 사람이 이거 안전벨트 채워주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얘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에 집중한다고 엄마를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어린이집에서 아이 적응 기간 동안 기관에 와 있으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러니까 보통 한 2주에서 일주일 정도는 오전에 잠깐 네. 가고 네. 그때는 엄마 보러 네. 다른 방에 숨어 있으라고 해요, 네. 원장님께서. 근데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오리엔테이션 전에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갔고 그 다음에는 아이 혼자 들어갔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 생각에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저한테 주신 보호자는 이 아이가 부모랑 같이 있을 때 더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아이 성향에 따라 이게 다 네, 다를 것 네. 같아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안 좋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평균적인 아이라고 하면 그 기관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조금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적응이 좀 느린 아이들.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도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부모가 계속 옆에 있으면은 새로운 것에 또 집중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더 신경 쓰이니까 네. 엄마 저희 있을까 없을까 네. 계속 확인하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좋다 안 좋다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린이집에 다른 친구들이 다 부모가 와 있다. 우리 아이 그쵸. 성향도 중요하지만 그 다 하면 다 같이 해야죠. 그쵸. 우리 애는 적응 잘하니까 난 안 갈게요. 그건 안 되는. 그럼 우리 아이는 왜 우리 엄마만 엄마 없어?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겠네. 그래서 요거는 기관과 아이와 그리고 부모의 생각 이거 세 가지를 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가서 친구를 때리고 올까봐 걱정이 된다. 네.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 애들 성향상 네, 다음 질문이 우리 애들 네. 것 다음 같아가지고 질문 뭔가요? 다음 질문은 반대로 네. 우리 애들이 네. 다른 애들한테 맞고 올까봐 걱정이 네, 돼요. 맞아요.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아이의 발달 수준. 돌이 갓 지난 애들은 물건을 잘 던지죠. 그렇죠. 그리고 손을 막 휘적거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좀 쓰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물건도 던지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케어를 해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손톱 같은 거 되게 잘 잘라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집에서부터 계속 교육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 물었을 때는 꼭 선생님이나 알려야 된다. 된다. 그리고 아픈 걸 말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식의 교육이 필요한 그것도 거죠. 하나씩 배우는 거죠. 맞아요. 때릴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있고 맞을까봐 걱정하시는 네.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네. 때릴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더 맞았어요? 그러면은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데 네. 때리는 건 엄마가 사실 두돌쟁이를 훈육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거를. 그래 저는 몇 번 저희 아들이 손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좀 핥혀져서 왔어요. 다행이다 싶었어. 다음 질문. 어린이집 첫 OT 날이어서 학부모가 모이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싼 옷, 가장 비싼 가방을 입고 가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생선 굽다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냄새 나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가장 비싼 옷과 가장 비싼 가방을 들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 빼고 모두 그냥 그리고 누가 봐도 힘든 육아를 하는 와중에 오시는 걸로 머리 보였는데 질끈 묶고 오잖아. 본인은 누가 봐도 육아를 안 하는 것처럼 이모가 왔네. 그래서 되게 이제 부끄러웠다, 아. 흠칫했다. 근데 이제 또 기관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 다를 수 있고 놀이학교 다를 수 있고 놀이고 다를 수 있어요. 영어 유치원 다를 수 있고 그래 뭐 우리 선생님들이 쫙 빼고 가지 말랬어 했는데 나 빼고 다 쫙 빼고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고 이제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맘들 모이는 데는 외모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놀아. 이제 여기에는 그냥 맥주가 맛있어서 이렇게 있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학교랑 똑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슬프게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데 이런 것까지 아빠 보내. 근데 아빠 보내는 거 되게 꿀팁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어린이집 OT나 어린이집 상담 때 항상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같이 갔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되게 임팩트 있다는 그렇죠.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빠가 갔을 때 엄마가 바빠서 못 왔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가 너무 가고 싶어 했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왔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집은 어. 엄마 아빠가 다 육아에 그렇죠.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라는 어. 임팩트를 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질문이 저랑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굳이 내가 갔다 와서 남편한테 막 보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부모니까 맞아요. 같이 가시는 게 좋죠. 다음 질문. 어린이집 친구들 생일 선물 음.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요 3,000원짜리로 사서 보내라는데 뭘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이거 진짜 고민이었어요. 그 가격대에 뭘 찾기가 또 어려워 되게. 이게 꿀팁 알려줄까? 그 사이트 있어요. 예쁘게 포장까지 해줘. 아니, 그러면 그런 데서 보낸 거구나. 가끔 우리 아이가 선물 받아오는 거 보면은 엄청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다 산 다음에 다 포장을 했나?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업체에서 아니, 꿀팁이네. 나 몰랐네. 9번째 질문.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옷을 어떻게 입고 보내야 되나요? 내복이죠. 내복에 위에 외투. 외투를 어, 하나 외투. 외투는 약간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 왜냐면 내복이 보이니까. 근데 사실 돌쟁이나 이제 좀 어린 애들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루기 쉬운 옷을 보내는 것도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막 단추 막. 오, 그 밑에 특히 기저귀 갈아야 되는 똑딱이. 단추. 똑딱이가 100만 개야. 어. 이러면은 너무 싫어하시고. 내복.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인데 스타킹? 그것만 입겠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아침마다 어. 전쟁인 거예요. 어. 이거를 입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왜 빨았니. 여러 개 사놔야지 뭐. 어떻게 여기를 사나. 그냥 싼 걸로 여러 개 사놔야지. 아이고. 마지막 질문, 10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편식이 너무 심해서 음. 제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안 안 먹고 먹어요. 특정 음식만 먹습니다. 어. 이런 아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오면 어떡하죠? 음. 그래서 너무 심한 애들은 밥을 안 먹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굶고 오죠. 먹인다고. 굶고 오죠. 응. 근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정말 똑똑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눕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대부분은 잘 먹는 맞아.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안 먹는 야채도 어린이집에 가면 먹어요. 근데 몇 명 안 된 아이들 중에서는 어린이집에도 편식이 심한 경우가 심한 있죠.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병원에서 생각을 네, 해보고 검사도 해봐야 되고 영양 상담도 해보고 뭐 이런 게 그래야 필요하지만 되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선생님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린이집에 가니까 아이가 너무 자주 아파온다. 대부분 콧물을 달고 지낸다. 응. 그러면 나는 애를 안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 정말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입원을 한다든지 음. 한 번 나면 열흘 동안 나가지고 애가 이제 도저히 뭐 사경을 헤맨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좀 몇 달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경우라면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잠깐 보는 네. 걸 하든지. 네. 왜냐하면 오후에는 낮잠 타임이 되는 그러니까. 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점심만 먹고 네. 데리고 오더라도 그 동안에 감염에 노출될 그 시간이 좀 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또 푹 쉴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거를 추천하지 그만두는 거는 조금 비추. 기관 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통계에 의하면 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의 평균 감기 걸리는 횟수가 1년에 8번이래요. 한두 달에 한 번은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의 핵심은 A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안 보낸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과정을 현명하게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적응은 아이 적응보다는 저는 부모 적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